네, 특이적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0.33% 코스피 상승했습니다. 2,600선을 뚫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7천억가량을 팔았다는 것도 코스닥은 755포인트 0.91%가량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늘 외국인은 500억 원 넘게 또 팔았다는 것.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좀 3,800억 원가량을 사줬던 하루였는데 이 기관의 수급은 현재 시장에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슈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오늘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 월수팀 소개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세 분을 거의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에는 월수팀과는 방송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한 2거래일밖에 없었거든요. 좀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별 이슈가 좀 다룰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금리 인하는 있었다. 이에 대한 거에서는 50bp가 내려갔습니다. 매니저님들은 좀 보고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한 줄 평 듣기 전에 이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더 높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저는 일단 50bp 인하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50bp 인하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50bp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0bp 인하 후 바로 당일 거래량을 당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 굉장히 많이 폭등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FOMC에서도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시장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25bp 인하에 조금 힘을 실었다가 최근에는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중소형주 관련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50bp 인하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아니면 조범수 매니저나 김병진 매니저 중에 아니다,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확실히 지난 시간에도 50bp가 나오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저는 아직도 50bp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흐름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차트 준비한 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두상으로 좀 일단 전해드리면은 50bp 인하가 역대 이제 최초로 이제 이 B컷이 나왔었을 때 다 보시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AI 버블 때 당시에도 B컷이 단행된 이후에 항상 빠졌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항상 50bp 인하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경기는 당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0bp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면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고용권에 대해서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추가 버블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딱 그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추가 랠리, 단기성 반등이다. 이 이후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지표도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PC도 나오고 CPI도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근데 무너진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에 오히려 우려감을 더 가속화해서 키우면서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경기 우려감이 이제 결론적으로 페드에서 50bp를 B컷을 단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이 불거진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B컷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 우리가 다소 좀 우려를 좀 가져야 하는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포인트까지도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월수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볼 거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시간이 도와주질 않는다라는 PD님의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 한 줄 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김병진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오늘 한준평은 기대 심리 였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기대 있고요. 심리. 네, 뭐 기대 심리가 너무 많이 몰리면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기대 심리를 많이 가졌는데 예상보다 조금 그렇게 뭐 크진 않은데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뭐 별다른 큰 지표는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9월이 지나갔고 이제 향후 이제 11월이 남아 있잖아요. 11월에 이제 금리 50bp 추가적인 인하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페드워치에서는 확률이 50% 이상으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낮아질 건데 중요한 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있냐 없느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용만 좀 잘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은 좀 천천히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과도하게 단기간에 오르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도 좀 천천히 올라가겠다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 평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집 나간 외국인 찾습니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예.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로 나섰고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에 나섰지만 삼성전자는 조정을 보였단 말이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AI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몰릴 때 확실하게 몰린다. 그리고 전반적인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협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예. 예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이 조금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뭐 삼성전자는 조금 빠졌지만 뭐 다른 반도체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반등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지만 맞아요. 우리 국내 증시가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하나 첨언을 좀 한다라면 예. 아까 이제 그 조봉수 매니저님께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인하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스탠스는 50bp 인하가 시장에 그리 나쁘진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조문수 매니저님 의견처럼 약간 경계감은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집 나간 외국인을 찾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를 찾게 하는 게 가을 전어 구이라고 하잖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 증시에 뭔가 가을 전어 같은 포인트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가을 전어를 구웠을 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느냐 실험을 했는데 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IT 디바이스 기기 소비가 나와야지만 외국인이 돌아올 텐데 네.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뚜렷하게 들어올 모멘텀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전어도 없고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옆에서 그 가만히 대기하면서 우리 인현 매니저님이 또 한 말씀 하시길래 네. 또 반대하시려나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동의하신다길래 좀 놀랐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일단 결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 팔고 또 팔고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이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인상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면은 단계적으로 올리고 내려갈 때도 단계적으로 내려버리는 경우가 항상 많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그래도 목표가들이 뭐 8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쌉니다. 반도체들이 다 싸요. 근데 손이 안 나가네. 지금 이건 거예요. 상황이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해소되는 시점이 오긴 올 겁니다. 반도체 이대로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구워서 안 돌아오면은 뭐 가가지고 금부치기라도 다 갖다 줘야지. 갖다 줘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라도 해야죠. 네, 뭐라도 해야죠. 근데 일단 금투세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외국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앞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게 금리 인하와 그리고 현재 앞으로 경기 침체와 아니면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일단 페드가 여러 유럽 국가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과 인하 속도를 일단 한 번은 지금 발을 맞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아직도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느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을 다 갖다 붙이자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대 대공황 때 당시에도 미국만 금리가 고금리에 있었다. 네.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가 높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도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해소되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이제 행복하게 삼성전자 사시죠?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SK하이닉스 사시고 반도체 다 사고 외국인도 들어옵니다 하는 시점이 되려면은 이 우려감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려감이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기점이 미국의 대선 기점도 있고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끝나는 이후에도 한번 바라보실 필요는 있으니까 당장에는 외국인들이 짐 떠난 우리 외국인들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럼 우리나라의 매력도 새로운 매력도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싸다. 싸다라는 매력도가 생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싸질까요? 라는 관점 한번 우리 스치면 상한가 보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싼 게 최고의 매력도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월수팀 오랜만에 방송 같이 하는데 진짜 방송이 고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프닝 토크를 11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내일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이게 과연 이제 증시를 상승하는데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여나 세론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PR 지수 말고 TR 지수도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으로 인해서 과연 좀 증시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김병준 매니저와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내일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됩니다. 우리 증시 부양에 좀 힘이 될 만한 소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좋은 소재라고는 보여지는데 증시 전반적으로 좀 다 올린다라기보다도 좀 사실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증시 부양책들이 나와줘야 더 추가 상승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업들의 이제 발표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뭐 금투스에 관련된 얘기들도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회 금투스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도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이제 학습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한 소식 때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올라와 있는 가격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이제 시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알파 상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여력이 있는 업종은 뭐 금융업종 이런 쪽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요즘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또는 뭐 저평가 주식 이런 종목들이 이 밸류업 이슈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FN가이드가 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뜬금없는 경영권 분쟁,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약간 엮여서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소식 때문에 또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대형주 쪽의 종목들이 강했다면 아주 최근의 시장,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중소형 가치주들 쪽에서도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고 중소형 가치주들이 좀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장의 이제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주주환원 ETF를 현재 이제 비교를 했어요. 사실상 내일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요 종목들이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펀드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저는 다수 겹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수 겹치게 되면 그 겹치는 종목들 중에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배당성장 액티브 쪽에서 이제 본다면 금융주들이 주가가 한번 올라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금융주들은 수익성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 배당도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주 쪽은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주주가치 액티브 펀드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펀드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가가 좀 잘 못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펀드들보다는 완전 이제 전통의 가치주 종목들, 대형 종목들과 중소형 가치주들의 뭐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밸류업이 올해 초에 좀 나오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올렸는데 그 흐름이 이제 좀 중소형에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음수 매니저도 좀 이런 흐름에 대해 동의를 합니까? 이제 흐름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소형 쪽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중소형주를 당연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업 때문에 본다는 관점보다는 네. 저는 금리 인하기에서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산이 그럼 지금부터 재분배, 편배가 다시 돌아가는 구간인데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은 중소형주, 중소기업들이 수혜 본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를 당연히 봐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근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저는 밸류업이 내일 나온다고 해서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에 지수나 시장이 긍정적일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건 X라고 말씀드릴 것 그러니까 막 같아요. 대문짝게 막 크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기준으로 이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그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1배가 안 돼요. 아직도 1배 안 됩니다. 현대차 지금 보시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22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쭉 올라왔었잖아요. 23년도 네 저가에서 반등만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70%가량 올라왔습니다. 이게 PBR이 1배가 되려면 4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갑니까? 못 가요.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고 여기서 그럼 대형주들 오히려 그럼 재료성 소멸로 오히려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밸류업 가지고 지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큰 대형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소형주. 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주주 환원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내올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저도 바라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하는데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고려아연이나 영풍 보시면은 지금 싸움 붙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주주 환원책입니다. 주주 환원책이랑 이런 이슈만 붙는다? 그럼 중소형주고 어느 정도 시총 괜찮다? 물론 고려아연이 중소형주는 아닙니다. 네. 네, 이것만 붙는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식 공시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고 예상 공시로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정식 공시 안 올라온 기업들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예. 좀 같이 좀 보실 텐데 가까이 좀 모든 거는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기업 가치 제고의 공시 기업들입니다. 네. 정식 공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 지금 이번에 나온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이벤트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텔, 감성코퍼레이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광주 신세계, LG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난방공사, KB금융, 네.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이거 지금 이 밸류업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럼 재료성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따 얘기해 줄 거죠? 이따가 얘기해 줄 거냐고요? 네. 얘기 안 할 겁니다. 왜요? 오늘 포트에 담을 거예요. 오늘 오늘 포트에 담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좀 특별한 말씀드리도록 포트 대결에서. 하고,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 밸류업 지수 자체는 일단 재료성으로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돌고 소외주들이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많다시피 최근에 좀 이렇게 눈여겨봤었던 이 저평가에서 금리 인하까지 같이 오면서 오는 게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 네. 왜냐면은 투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풍력, 신재생, 태양광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금리 인하 쪽으로 수혜도 받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주주 환원까지 붙여준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만큼 알겠습니다. 재료성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가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도 밸류업인데 일단 지금 좀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중소형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중소형주랑 주주환원 조금 안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주주 환원이랑 이제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로 사실상 대형주를 생각을 하니까. 주로 네. 대형주를 생각하는 게 대형주가 현금 여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기업들은 얼마만큼 그럼 현금 여력이 좋다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업 투자했을 때 손해 볼 확률이 평균적으로는 적습니다. 오히려 메리트가 되는 그렇죠. 포인트를 자극하는 거네요. 오히려 메리트가 되고 이거 제가 오늘 종목을 이걸 준비했었나 싶긴 한데 예시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이 종목을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같은 종목 보시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3년 만에 3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까지도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써야 된답니다.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주저하는 책이 올라온다?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중소형주들, 탄탄한 기업들 여기서 주저하는 책까지 나왔다?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그러네요. 포트를 꾸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한마디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사실 뭐 중소형주와 아까 이 밸류업 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 물어봤죠, 생각난 게 제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사실 뭐 밸류업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금투스의 유예 논의 뭐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이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에서도 뭐 지분율, 자사주 지분율이 많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요즘에 이제 볼멘 소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뭐 동아혜택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를 뭐 전량 소각하겠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직접적으로 주주를 환원한다기보다도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 뭐 중소형 가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 약간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됐어요. FN 가이드나 뭐 동아혜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정말 근래에 본 적이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에 또 집중하시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윤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좀 해봐가지고 어디를 주목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윤현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주목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저는 금융주 쪽에서 KB금융 쪽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기존에 잘 갔던 금융주들이 올라야 됩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금융주들의 대출 이자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안 좋을 거라는 인식이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금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 금융회사들도 최근에 좀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되면 2, 3개월 정도 후에 밸류업 ETF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뭐 실제 밸류업 ETF에 관련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상승했던 상승률이 다른 금융주들보다는 단연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왕 매매하실 거면 금융주 중에서 KB금융 하시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팁을 드리자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 많이 있는 기업들 고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제조업들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법만큼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금융주들만큼 많은 주주 가치 환원을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동아일텍 이슈도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이번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 이슈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하신다라면 계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아까 오늘 특보대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찍어달라네요. 왜요? 굳이 넘어가지 말고 힌트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뭐예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던 리스트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데 감성코퍼레이션. 감성코퍼레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주주가치 제고 환원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상 공시가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록 내에 있었던 종목인데 감성코퍼레이션 어떤 기업입니까? 옷이잖아요. 의류, 패딩. 감성 있죠. 감성이. 감성 네, 코퍼레이션. 알겠습니다. 좀 웃어드렸어요. 예.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런 의류 쪽도 있는데 계절성적인 이슈까지 바라보시면 지금 이제 가을 넘어가는 계절 시즌에서 항상 이런 의류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이랑 비슷한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도 이제 금융주 쪽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좀 가장 높은 이제 금융주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KB금융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하나금융지주도 반드시 이제 좀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분율로 뭐 배당 성장 액티브 펀드나 뭐 이런 이제 펀드에 보면 금융주들 또 보면은 항상 거의 두 번째 순위로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다음 종목으로 볼 때는 하나금융지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이야기를 나와 봤고, 지금 이제 종목 얘기는 다 들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유한양행도 혹시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좀 될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쪽에 대해서도 꽤나 이야기가 많이 나고 요새 유한양행이 주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배당도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김명진 매니저님 좀 아시나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진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뭐 전문의약품을 판매를 해서 매년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계속 매년 줬던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한양행의 그 주식이 최근에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쵸. 매년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현금 배당한 게 아니라 주식을 배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배당을 받은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배당 대신에 약간 주식을 주는 그런 성격의 종목인데 향후에 뭐 2029년 정도가 되면은 뭐 그때는 뭐 배당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유한양행이 워낙에 가격이 높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배당의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밸류업에도 엮일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삼성전기가요, 이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무겁던 삼성전기도 오늘 7% 넘게 뛰기도 했고요. 그 밑단에 펜트론, 원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 이 전고체 배터리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들썩들썩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있고요. 오늘도 연간해서 계속 이틀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2차 전지의 바닥 그리고 내년은 확실히 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올해보다는 이라는 전제가 깔리긴 했는데 2차 전지 최근에 좀 들썩들썩하고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이 타이틀 보고 좀 놀랐어요.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되게 뜬금없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기가 저도 이제 기사를 보게 돼서 알게 됐지만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를 한 3년 정도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MLCC랑 거의 유사한 공법으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샘플 테스트 중이고 양산 시기는 업계에서는 2026년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튀었지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튀었거든요. 가장 뭐 두드러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0bp 인하, 향후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시작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독일 쪽에서도 지금 그 중국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규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규제하고 이번에는 결국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지만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는데 이번에 독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슈로 지급을 검토한다라는 이슈도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기대감이 조금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특히 이번에 삼성전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 더 많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했던 것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네. 보통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황화물계, 산화계, 그리고 네. 폴리머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상용화하기 좋은 게 항화물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에서 항화리튬을 만들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많이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기가 만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산화계입니다. 산화계이기 때문에 또 산화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고 이번에 삼성전기는 고객이 만약에 요청을 하면 밀리미터 단위에서 센티미터 단위로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초소형화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2026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면 뭐 웨어러블 기기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에어팟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갤럭시 버즈에 들어갈 수 있겠고 갤럭시 워치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폴리머에다가 약간 그 젤리형 스타일의 리튬이온을 첨가해가지고 반고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기지만 일본 쪽도 전고체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듯이 시장에서 소외받았을 때 천천히 매집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부각될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가장 베스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범수 매니저가 봤을 때 이렇게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아직 크기는 뭐 한 제 손에서 손톱보단 조금 클 수도 있고 뭐 되게 작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좀 전고체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고 보세요? 언제나 그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형화예요, 소형화. 이 소형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계속 뭐 9나노에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게 뭐예요?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게 줄인다는 게 이 효율성을 계속 맞추면서 부피를 줄인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형화 제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최근에 뭐 갤럭시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은 몇 시간 쓰면은 또 배터리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한 달 내내 써도 배터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활용성 자체는 좋습니다. 이런 게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은 또 수요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이 안 되겠죠. 좀 문제는 안 그겁니다. 맞겠군요. 가격. 그렇겠군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먼 미래일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핸드폰 배터리가 한 반나절만 되면 거의 죽어간대. 이 중에서 제일 최신 폰 쓰잖아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배터리가 금방 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근데 전고체들이 물론 이런 삼성전기와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는 근데 전고체보다는 좀 양극재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 바닥권에서 그래서 반등 시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소식이 최근에 이제 CATL에서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감축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최근에 CT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CT증권 같은 경우에도 리튬 자원 축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부터 쭉 가면서 가장 이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기에서 자산들이 어떤 게 갑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들 너무 잘 가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들이 너무 잘 갑니다. 근데 바이오주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이거 금리 인하기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선행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원자재들이에요. 원자재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더 이상 그런 빠질 구간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구간인 만큼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는 모습이 있죠. 그럼 동행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소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강점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유럽에 대한 뉴스, 뭐 CATL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서로 명과 암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25년도 지금 CO2 이제 규제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유럽 경기 안 좋고 금리 인하 빠르게 내리면서 그만큼 경기 안 좋다는 거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지원금을 그만큼 늘릴 확률이 있는가? 라는 고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올해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하지만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다. 더 최악은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라도 양극재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이 더 이상 최악은 더 없다. 더 안 좋아할 일은 없다라는 바닥권 시나리오. 그럼 여기서부터는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전저점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느냐 이것만 확인만 돼도 다시 한번 2차 전지들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포스코 그룹주 봅니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양극재 뭐 이쪽 지금 은극재, 양극재, 은극재 동시에 하는 게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연 단위로 이미 소재들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원자재들 반등만 나와준다면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까? 그렇겠군요. 네, 저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일단 현재는 바닥권은 좀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건 조범수 매니저의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시나리오는 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 좀 들썩들썩하고 좀 싱숭생숭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나왔던 이 유진투자증권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뷰가 좀 지배적인 건데 김병진 매니저가 봤을 때 내년 2차 전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터닝 포인트는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니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니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또 뭐 전구체라든가 배터리 가격이 결정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는 이제 그에 따른 뭐 니켈 가격 안정화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이제 금리가 50bp를 인하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전구체를 이제 하는 기업인데 내년에 또 니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게 거의 약간 사실화되는 것처럼 하면서 근래의 주가가 뭐 20% 30% 이상 에코프로머티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올 11월까지 50bp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좀 금융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전고체에 대해서 다들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삼성전기가 만든 전고체 배터리는요. 황화물계 배터리가 아닙니다. 네, 산화물계 배터리라는 거 꼭 네.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그 황화리튬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올랐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인데 황화리튬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종목이 저희 준비를 해왔죠. 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이거 진짜 얘기를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이거 진짜 예.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도대체 삼성전기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을까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서 차이점을 얘기해 드려본다면 황화물계 배터리보다 산화물계 배터리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좀 열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에요. 다만 열 처리 공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드는 제조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점이고요. 네. 황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 공정을 만드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초소형 배터리, 아주 작은 그쵸. 배터리 만들다 보니까 산화물계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한농화성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그쵸. 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삼성 SDI에 보시면은 전극 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초소형화의 한계가 있었던 거를 뭐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번갈아서 쌓아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극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된 종목이 뭐 CIS라든가 뭐 JMNS, TSI 같은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올랐던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 이슈가 구체화가 되면 좀 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극 관련된 삼성 SDI 밸류체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화물계라는 포인트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 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사실 2차 전지 그 원래 오리지널 2차 전지 업황도 좋아야 더 잘 가는 이 산업 구조가 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범수 매니저가 봤을 때는 내년에 올해 진짜 안 팔렸다고 하잖아요, 전기차가. 내년엔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요새 최근에 계속해서 그 프로모션 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어요. 사고 싶은 차가 하나 생겨가지고. 예. 전기차? 전기차.
진짜요? 싸요, 요새. 요새 사기는 좋대요. 싸다고. 이게 우려감이 생기니까 할인들을 세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이 가격에 그런 게 되게 많던데 사실 이제 전기차 이제 앞서가지고 저희가 하나 이제 빼먹은 제가 아쉬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 대선 때문에 그래요. 미대선. 우리 이 얘기 과거에서도 계속 했었잖아요.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전기차 안 좋을 거다. 해리스가 되면 좋을 거다. 굉장히 이제 갈린 듯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누가 되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민주당 정권이 지금 시행해 왔었던 IRA 정책, 뭐 사실상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그냥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5일에 또 추가적인 경제 정책도 내는다고 하거든요. 뭐 거기서 얼마만큼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 어찌됐든 그런 보조금 지원책에 대해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계속 좋아요.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또 이긴다. 그러면 이거 관세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트럼프한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럼 시장 확대 쪽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디로 가든 맞아요. 나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반도체들이 오히려 좀 쉬어가는 기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 자동차랑 2차 전지예요. 네. 반도체 대신에 물론 지금 바이오가 먼저 강한 모습도 있는데 그 빈자리 2차 전지가 채워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최악은 없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굉장히 매파적이신 분이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산대잖아요. 좋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안 좋은 일은 없다는 거니까 대선에서도 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좋은 거는 2차 전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게 사람들이 안 돼 계속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 이럴 때 그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뷰도 이번에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 대한 평가도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요.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이제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지의 흥망성쇠를 좀 보면은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 딱 초입 부분이 보조금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와도 되게 맞물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다양한 리스크가 있죠. 뭐 충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화재 리스크도 있고 약간 정부나 뭐 전반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약간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는다라면 굳이 내연기관차 지금 사도 되는데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한다라면 그것만으로 전기차 업황이 확 살아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독일이 시작을 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다른 국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되살릴 그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이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음극재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뭐 최근에는 보급형 전기차에도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고 있는데 그쵸? 실리콘 음극재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불편했던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여만 준다라면 굉장히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하기 전에 OX로 또 제가 앙케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가 뭐 소위 말하는 반도체의 빈자리를 앞으로 채워준다면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오리지널 2차 전지를 원래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양극재, 음극재 이쪽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확실히 오늘부터 모멘텀이 새로 또 달라질 것 같은 전고체 배터리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리지널 2차 전지는 O 들어주시고요. 전고체는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다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중립도 있고요. 전고체도 있고요. 오리지널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리지널 2차 전지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려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국내 전기차 업황을 이끌었던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랑 양극재를 같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걸 확인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좋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조금 걸리니까 그래도 양극재나 뭐 음극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이 김병진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이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 전체 업종을 지금 당장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볍고 이슈가 확실히 생긴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삼성전기가 실제로 뭐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 달 포트에 제 삼성 SDI가 제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스치면상 포트폴리오에. 이거는 거의 어부지리격으로 뭐 한번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립 의견 조은수 매니저님. 저는 뭐 양극재고 음극재고 솔직히 큰 관심은 없습니다. 포스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면은 중립을 들었냐면은 소재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재 말고 그럼 뭐 셀인가요, 장비인가요? 그러니까 완성품 만드는 회사. 이게 앞서서 병진 매니저 말씀해 주신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셀 쪽으로. 그렇죠. 오히려 셀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미 바닥권으로 완전히 다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번뜩한 게 뭐냐면은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요새 전기차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iX3라고 BMW 모델을 보고 있었는데 출고가가 8,300만 원이에요. 요새 할인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조은수 매니저님 잘 나가네요. 뭘 잘 나가요? 그냥 보는 거죠. 아이쇼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고가가 8,300만 원인데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들이 요새 보시면은 1,600만 원 할인해서 6,600만 원을 준대요.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괜히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보조금이 앞으로 사라지면서 전기차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격 경쟁입니다. 그쵸. 가격 경쟁.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이 두 셀 업체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서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에 유입 들어오면서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를 하는 것보다 셀 업체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둘 다 가지고 있는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이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존 셀업체, 오리지널 2차 전지 그리고 셀업체들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조은수 매니저입니다. 하나하나씩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K 과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요 추석 전 9월 둘째 주까지 우리나라 과자류 수출이 7,07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과자류 수출 1조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K라면에 이어서 과자 또한 다시 한번 좀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또 제2의 K라면처럼 주가도 사실 그만큼 움직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뭐 긴 과자 있죠. 빼빼땡 그리고 허니땡칩 뭐 새우땡 인기 이거 진짜 많다고 합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요 과자 쪽 라면, K라면, 제2의 K라면 우리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좀 힘들죠. 왜요? 라면이 너무 많이 해먹었나요, 좀? X. 네. 이게 사실 뭐 과자라고 하니까 좀 관심도도 좀 많이 낮기도 하고 이게 이미 가격 정가 측면에서 이미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과자 하면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추석 맞아 명절 과자 세트를 갖고 오셨던 오리온. 이거 오리온 있잖아요. 근데 야 오리온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오리온은 바이오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왜 해가지고 답답한데. 바이오라고 또 오리온이 오르지는 않네요. 바이오 장세가 좋은데. 제발 하나만 하지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거북집도 잘 팔린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수출주들이 이미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으로 이미 올라갔었다가 이미 다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식품주들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앞으로 경기 회복 구간 들어가고 금리나 단행 끝나고 나면은 저평가 나오는 게 식품주들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완전히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굳이 지금이라는 물음표를 띄워보시면은 바로 그러니까 당장에 좋다는 뉴스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격 인상 단행 같은 부분은 많은 이제 각 식료품 회사에서 일어났잖아요. 앞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한번 강하게 돌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구간 들어가면 더 이익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러고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딱 그게 중요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라면,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수출에 대한 개선치 그리고 환차익 달러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시장 반등 나오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거꾸로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시장이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는 구간이 왔다시피 환율에 대한 영향성까지 아직은 지난 고가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지금 달러의 약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입니다. 굳이. 일단은 관심은 한번 더 보시되 식품주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회복 구간 들어가면 회복세에 붙이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관심은 두시되 차라리 다른 거 먹을 거를 한번 찾아보자. 저는 과자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이나 김병진 매니저님 나는 그래도 좀 의견이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은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론은 또 비슷해질 수도 있겠는데 과정만 다르고 결과는 같다. 아니, 다릅니다. 과정은 왜냐하면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양식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202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라면이 그 수출액이 2023년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삼양식품이 거의 연말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연말을 앞두고 조금 밀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1조 원을 넘어준다라면 거기에서도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매출액이 약간 조금 적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과자나 뭐 라면이라든지 전반적인 식품의 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액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마진율 자체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과자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는 내년에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스터디를 해두시고 그렇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실 조금 매수하기 좀 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아마 삼양라면 놓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제2의 삼양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김병진 매니저한테 이런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한번 던져볼 건데요. 과자도 저는 사실 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은 올라갈 때 불닭볶음면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만한 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과자는 맛있긴 한데 너무 다양해서 이게 뭐 이제 해외 가면은 해외 꼬마가 불닭볶음면 받아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과자가 K과자는 아직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사실 과자는 미국 가보신 분들은 미국이 과자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더 짜죠, 거기는. 네, 좀. 싸고 솔직히 미국 과자가 진짜 맛있긴 합니다. 거기 벌크로 팔고 또 네,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가면 한 30kg 찔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저렴하고 맛있는 과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뭔가 킬러 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불닭볶음면은 딱 봐도 그냥 K푸드예요. 그냥 좀 매콤하네. 매콤한 소스를 넣은 약간 까르보나라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게 있는데 과자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수출액을 보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5.4%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이거는 이제 고점 신고가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파를 하는 매매보다는 저점은 다지겠구나.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점 매매 구간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종목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진 매니저가 종목명만 좀 짧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명은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네. 지금 채팅창에 오리온 얘기 많거든요. 그죠. 예, 사실 저도 그래서 오리온을
관련된 제품을 저도 많이 오, 먹으면서 예. 그래도 이제 실적도 그렇고 맛도 있고 요즘 뭐 꼬북칩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네, 흡사 그 예전에 그 닌자 거북이가 좀 생각이 나는 예. 그런 이제 꼬북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없음이라고 써 있어서 저는 없고 사실 좀 걱정이 하나는 그 수출을 해도 질소는 수출하지 말길. 꽉꽉 네. 채우자. 이게 진짜 내용물을 꽉꽉 채우자. 미국이랑 우리나라 과자 네. 비교해보면서 가격 비교해보잖아요. 미국 과자랑 가격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과자가 2배, 3배가 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과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이제 백인현 매니저 종목 몇만 들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최근에 지난해 역대급으로 아이스크림 매출이 잘 나왔는데 올해는 더 더웠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롯데웰푸드랑 빙그레 두 종목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롯데웰푸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웰푸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이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이제 무료 방송 내일 하시죠? 어떤 또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일단 뭐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 후반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조금 밀렸거든요. 그럼 바이오가 밀릴 때 또 사야 될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 밀릴 때 사야 될 종목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무료 방송을 하고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조범수 무료 방송 검색하시면은 오늘 또 바이오 언제까지 보셔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관점 무료 방송 하고 왔으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는 은은형님께서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그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할 때 자료가 안 보인다고 밴드로 가면 또 자료 있냐 물어보시는데 있으시죠? 자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 무료 방송에서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고 히든 종목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의 추천 종목 스치면 상한가 네. 공략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고체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오시면 전고체는 제가 다 분석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포트 대결 조범수 매니저에 의해서 김병진 매니저도 자기 종목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어떻게 또 남은 시간에 광고를 할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